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망상 1지구에 대해 연말까지 기존 사업자 지분 인수 등 윤곽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의 1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통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인 심폐소생술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설악산 정상에서 시작된 단풍이 계곡 하단까지 물들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기암 괴석이 단풍과 어우러지면서 대자연의 신비로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망상 1지구 사업은 수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물밑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잠시 후 지도를 보며 심각한 논의가 진행됩니다. 김 지사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홍보관을 찾아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현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는 사업자 지정이 이미 완료됐지만 아직도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 동자청은 기존 사업자와의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은 내년까지로 이제 1년 남은 상황에서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김 지사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고 빠른 사업 추진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하겠다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이런 좀 요건을 갖춰가면서 아주 자유로운 경쟁,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적당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국내 유수의 기업들과 함께 기존 사업자의 지분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군 기업체 중에서 한 2개 내지 3개 회사가 지금 ECT 회사를 지분을 100%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올 연말 전에 우리 망상 1지구 사업은 사업에 충분하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청장의 얘기대로라면 일단 망상 1지구에 대한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혹시라도 기존 사업자와 협의가 틀어질 경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망상 1지구의 경우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비가 모두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소유권 행사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합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일단 기존 사업자와 협의를 빠르게 진행하고 2, 3지구에 대한 사업자 선정 등 망상지구 개발에 대한 속도를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농촌 들녘에서는 가을 거지가 한창인데요. 농기계 사고가 잇따르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농기계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의 12배나 된다고 하는데요. 김남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북 고창군 성내면에 한 농로 언덕길을 지나던 경운기가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경운기를 몰던 80대 A씨가 숨졌습니다. 고창군 고군면에서는 경운기가 빗달진 흙길에서 미끄러져 옆으로 쓰러지면서 50대 B씨가 팔을 다쳤습니다. 농기계는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처럼 좁고 열악한 농촌도로 환경이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농기계 안전사고는 4,600여 건, 인명피해는 5,800여 명에 달했고 무려 73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농기계 사고 치사율은 17%에 육박하면서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에 비해 12배나 높았습니다. 농기계 사고 100건 중 17건은 사망자가 발생한 셈입니다. 한 번 나면 대형 사고인데다 농기계는 혼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과다출혈로 방치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농기계 아니면 일을 지금 무슨 일이고 못 오니까 일단은 농기계 위주로 하니까 또 농기계가 확실히 필요하죠. 미숙하니까 아무래도 손 동작이 젊은 사람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때문에 농촌 지역 비포장 도로에서 농기계를 이동할 때는 속도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논밭 출입 시에는 좀 좋은 길 그리고 적당한 속도로 이동하여 경운기가 트랙터나 이런 게 전복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본인 또는 다른 자동차들이 와서 부닥치지 않도록 시야 확보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야간 작업을 할 때는 멀리서도 눈에 잘 띄도록 해야 합니다. 농기계 안전사고는요, 무엇보다도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야간에 등화장치라든지 야간 반사판을 반드시 설치해서 야간에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확에 한창 바쁜 11월, 농기계의 철저한 사전 점검과 안전수칙 준수가 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책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사고 현장 곳곳에서는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 있던 일반 시민들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예기치 못한 급박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은 유일한 희망입니다. 심폐소생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손성혜 기자가 자세한 방법을 전해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사망 원인은 대부분 질식에 의한 심정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4분. 4분 안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생존율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면 먼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정신 차려보세요. 반응이 없으면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그 옆에 안경 끼신 남성분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환자의 상의를 벗기고 두 손으로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체중을 실어 강하고 빠르게, 힘들어도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심장을 살리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일반인 대상으로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든지 또는 압박을 하는데 부러진 느낌이 드셨다고 하시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깊은 깊이 5cm 이상의 압박 깊이로 계속적으로 압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압박은 멈추지 않고 119가 올 때까지 환자가 소생할 때까지는 멈추지 않고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8살 미만의 소아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함께 해야 합니다. 가슴 압박은 한 손으로, 인공호흡은 1초씩 2번 숨을 불어넣습니다. 턱끝을 살짝 들어서 기도를 살짝 열어주고요. 그래서 이때 콧구멍을 막아서 입을 전체를 막아주셔야 돼요. 콧구멍을 막는 이유는요. 호흡이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지 않게끔. 기도가 막혔을 때 하는 응급처치법, 일명 하임리히법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음식물 등으로 기도가 막혔을 때 응급처치가 늦어지면 질식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폐쇄 응급처치법은 환자의 가슴 아래를 두 팔로 감싸 안아 주먹으로 누르면서 위로 밀쳐 올리면 됩니다. 외워두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응급처치법. 가까운 소방서나 구청에 문의하면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지난달 양구에서 발생한 군부대 폭발 사고로 군 장병 2명이 큰 부상을 당한 사고와 관련해 부대 측이 사고를 축소, 은폐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신을 21사단 소속 장병이라고 밝힌 A씨는 군 관련 SNS를 통해 부대가 KCTC 훈련 등을 이유로 이번 사고를 쉬쉬하자는 분위기라며 사고가 묻히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 중 한 명은 발 뒤꿈치를 크게 다쳐 인공뼈를 넣고 종아리 살을 붙이는 수술을 받았지만 나라가 주는 보상은 보상금 1,500만 원과 국가 유공자 혜택이 전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반드시 제대로 된 조사와 당시 지휘관들의 사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대 측은 대책본부를 구성해 원인 파악에 나섰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처리와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신청사 건립 부지 현장 실사에 나섭니다. 강원도 신청사 건립 부지 선정위원회는 이달 회의를 갖고
옛 농기원 부지와 다원지구, 동면 노루목 저수지 등 3곳에 대한 현장 실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 도청사와 옛 캠프 페이지의 경우 이미 교통 여건과 부지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 현장 실사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부지선정위원회가 특정 대상지 일대를 직접 방문하기로 하면서 도청사 부지 선정도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평가 지표를 확정한 부지선정위원회는 위원들 간 점수 격차를 보완할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설악산 정상부에서 시작된 올해 단풍이 이제 계곡 맨 아래쪽까지 완전하게 물들었다고 합니다. 가을 단풍이 절정을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상에서 벗어난 이들은 대자연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고 있습니다. 화려한 설악산의 가을, 최성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바위산을 감싸고 있던 구름이 서서히 걷히자 설악산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기암 괴석, 피어오르는 안개가 어우러져 한 폭의 수묵화를 연상케 합니다. 바위에 걸터 앉아 쉬는 것만으로도 대자연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뭔가 안개가 있는 게 힐링도 되고 정말 신기했던 추억인 것 같아요. 또 하나밖에 없는 추억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 기억이 계속 오래오래 남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설악산 정상부는 어느새 다음 계절로 향합니다. 깊어가는 가을이 아쉬워 저마다의 추억을 남기느라 분주합니다. 특히 이런 설악산에서 한번 산행을 하고 나면 사실은 이 에너지도 넘치고 그다음에 그동안 쌓였던 어떤 피로라든지 이런 게 확실히 풀리는 이런 좋은 느낌이 많이 나서 산행을 좋아합니다. 다시 산봉우리는 구름에 휩싸이고 능선 가득 내려앉은 가을은 설악에 신비감을 더합니다. 낙엽이 수북이 쌓인 길을 지나며 관광객들은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만끽합니다. 설악산은 이제 단풍이 최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곳 설악산 소공원 일대는 보시는 것처럼 오색 빛깔로 화려하게 물들었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난 이들은 붉게 물든 단풍나무를 배경으로 또 하나의 추억을 쌓습니다. 남설악 일대도 가을 단풍에 물들기는 마찬가지. 끝없이 펼쳐진 산 능선은 마치 불이라도 난 듯 붉은 빛으로 가득합니다. 때마침 구름이 잠시 걷히며 햇살이 내리쬐자 가을빛은 더 선명해집니다. 설악산 중에서도 이름난 단풍 명소에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번에는 흘림골이 개방했다고 해서 지금 처음으로 와봤어요. 역시나 흘림골과 주전골과 이 강원도는 역시나 강원도입니다. 지난 9월 7년 만에 다시 열린 설악산 흘림골에는 불과 50일 만에 6만여 명이 넘게 다녀갔습니다. 확실히 가을 단풍철 설악산 관광 수요는 많이 회복이 되었다. 이게 겨울 그리고 내년 봄까지 쭉 이어지기를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지난달 10일 올가을 첫눈이 관측된 설악산은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를 오르내리며 겨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구군이 오는 26일부터 고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대학 입시 상담을 실시합니다. 양구군은 학생 개개인에 맞는 대학 입시 준비 전략을 제시해 수도권과의 입시 정보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을 희망하는 학생은 7일부터 14일까지 양구 교육캠퍼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속초에서 실종됐던 70대가 이틀 만에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8시쯤 속초시 중앙동 갯배 선착장 인근 바다에서 숨진 73살 A씨를 발견해 인양한 뒤 병원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가족은 지난 5일 새벽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이튿날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가 4일 저녁 자전거를 타던 중 바다에 빠지는 장면을 목격하고 해경에 수색을 요청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